아니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게 서울 서부지법에서 했던 법원 그 난동 사건, 폭동 사건에 대해서 무려 56명이 지금 현재 구속됐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분들의 죄목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꼭 2030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폭처법 위반 들어보셨죠?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오. 그냥 단순 폭행이 아니라 가중처벌 되는 겁니다. 돼 있고 야간이라서 더.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건물 손상 이런 죄들이 합산을 하게 되면은 정말 징역을 오래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제 주위에 그런 걸로 징역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네. 아 그러니까 나 그때는 민주화 운동이라도 했지.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더라고 해도 법원을 그렇게 쳐들어간 적은 네. 없어요. 이거 역사상 처음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그 파출소 이런 거는 그때 그랬겠죠. 뭐 예를 그런 들면, 사람들이 예.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관련이 아니 없고. 네. 법원도 몇 번 쳐들어갔더라고. 그렇구나. 있어, 예. 있긴. 아니 근데 이제 이 폭동을 벌인 당사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글을 올리고 막 이렇게 사진도 올리나 봐요. 그런데 거기 댓글 달리는 게 국가 유공자다, 에? 애국 열사다 이런 댓글 달린다는 겁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이 아마 대통령 되면 그 사람들 국가유공자 시켜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그분들이 생각이 드네. 정말 놓치고 있는 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소요 정도 갈 수 있어요. 내란까지 네.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획이 되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력을 행사했다. 네. 이게 범죄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낌새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언론에서 추적 중인 사안으로 보이는데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명도 소송할 때 네. 싸우다가 뭐 실형 맞아요. 선고 받은 분인데 맞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 맞아요. 지금 7층 판사실에서 까부수고 들어간 사람 중에 지금 하나로 거론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영상이 네. 채팅이 돼가지고 돌아다니기도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광훈 씨가 빠르게 손절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동원됐던 20, 30대의 많은 젊은이 분들이 거기 교인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광훈 씨 같은 경우를 빨리 잡아들여가지고 네. 더 이상 그렇게 선량한 시민들을 폭력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데 선전선동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민주화 운동에 빗댄다거나 국가 유공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옥고를 치르거나 고생하신 분들한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저는 또 이제 윤상현 의원도 지금 책임이 가볍지 않잖아요. 저는 뭐 그분의 정신 세계가 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어쨌든 간에 지지율 오르는 쪽, 뜨는 쪽에 붙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좀 유명해지고 싶어. 뭐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장성조 소장님께 쓴소리 한번 드리자면은 윤상현 같은 분은 정치권에 오시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그쪽 당에 같이 안 있었어요? 안 친해요 혹시? 탈당하셨잖아요. 지금 뭘- 나오셨잖아요. 뭘 친해요? 안 친해요? 친했다가 아니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이건 뭐야 저 이 친화력이 좋다고 하더라고. 아니 근데 형님 많다는 아니, 거 형님 동생 인격의 많다는 거 문제가 아닙니까? 네. 군사 쿠데타를 한 사람의 사위잖아요. 그러다가 또 재벌의 사위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면은 사실 정치권에서 안 받아줘야 돼요. 아니 근데 이런 분이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글을 원용하는데 이분의 아까 말씀하신 행적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닭의 목을 비틀던 사람 사위예요, 그분이.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그 새벽에 온다니까 너무 섬뜩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라고 그냥 무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딴 거 우리가 말로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법적인 처벌을 일벌백계 그냥 봐주지 말고 좀 엄중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사회에서 한동안 격리시켜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게 용인이 되면 저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고 강력히 지지하는 분들은 쟤네들도 저랬는데 우리도 2심 판사 때려잡으러 가자 이럴 수도 있고. 우리는 안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무죄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보수 쪽 반대가 또 정권 그럴 보수 거고. 예. 이런 이 판사 때려잡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헌재에서 인용 결정 나면은 저 태극기 부대 정광훈 목사 따르는 사람들이 헌재 때려 부수자고 난리 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봐주지 말고 정확하게 예. 자루 잰 듯이 가중 처벌해야 된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사실은 지금 미국 가지 않았습니까? 그날 이제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직전에 이제 미국을 간다고 나갔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미국 가신 분들의 상당수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 열사적 사명을 갖고 독립운동하듯이 갔잖아요. 우리 트럼프 당선인에게 한국의 탄핵 부당성을 알리겠다 갔는데 정작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그분들 페이스북을 쭉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활동을 했다는 내용은 잘 없더라고 보니까. 예. 호텔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식 봤다고 하잖아요. 홍준표 시장. 네. 뭐폼 잡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 계신 이제 교포분들 아니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아니 이렇게 바쁘고 어수선한 시절에 와가지고 트럼프의 공식, 비공식 실세들을 어떻게 만나냐.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공식적인 국민의 세금으로 출장 간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맞아요. 이거 예. 앞서야 11호. 된다. 예. 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의원외교 그렇죠. 차원으로 갔잖아요. 의원외교 차원에서 갔는데. 세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얘기 뭐 하는 들어봤더니 짓이야. 기업인들 중에는 보니까 그 의회 진짜로 본진 이번에 간파 때문에 보면은 의회 안에서 한 행사는 수천 명밖에 초대를 안 했잖아요. 우리 국내 기업인 중에 간 사람이 있어. 근데 정치인 중에는 이렇게 갔다는 사람이 없고 그 실내체육관에서 영상 보는데 다 사진 찍고 홍준표 시장 그거 기다리기 싫으니까 그냥 호텔에서 줄 서기 그냥 싫으니까. 대형 스크린으로 네.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또 만나가지고 뭐 호기롭게 우리 윤석열 탄핵 부당합니다 했는데 만나서 그런 얘기 할 수나 있습니까 이게 솔직히.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는 거죠. 이제 대선 국면이 벌어질 테니까 내가 이제 트럼프 쪽 정관계 인사들하고 이번에 가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했다. 그러한 증거 자료를 남겨놓고 싶어 했을 텐데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누군가 하나가 그냥 하원 의원 한 명 만났다고 사진 올렸던데. 뭐 상하원 의원을 만난 것도 좀 있더라고 보니까. 네. 네. 상하원 의원들이 준 표를 가지고 갔을 거야. 네. 그게 그냥 그 초청장이 아니라 그냥 출입증이라 하더라고요. 입장권 아니 출입증.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의원실 통해서 받아가지고 나는 공식적으로 취임식 행사에 초청받았어요라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금방 다 그냥 드러나는데 창피해요. 국민 수준을 어떻게 보는 거야? 그 오늘 마지막 주제는 그 임종석 그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대화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 이런 비판을 글을 올렸는데 왜 이때 올렸을까요? 그냥 뭐 자기도 좀 뭘 하고 싶겠죠. 네. 저는 뭐 임종석 실장님께 이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본인도 좀 떠보세요. 아. 국민들한테 좀 스타 네. 정치인이 돼 보시고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세요. 네. 그게 본질적인 모습이고 사실은 뭐 1등 가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늘 있어 그 왔죠. 후발주자들이 네. 있는 일인데 1등 주자를 뭐 때려쳐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의 그 뭐라고 합니까 장점이라든가 잘하는 걸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신 다음에 그 말씀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박진영 원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항상 존중하는데 저 발언은 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 보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얘는 천하람 의원이 막 정진석 실장한테 지지를 좀 신경 쓰라고 네. 그랬더니 니네나 잘해라 이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이런 비판 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죠. 이런 네.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너나 떠고 얘기를 해. 막 이런 식은 좀 좋지 않은 것 그게 이제 같고. 문제는 뭐냐면은 어. 이분은 천하람하고는 다른 게 민주당 구성원이에요. 이분은 민주당 구성원이에요.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 뭐냐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장점도 주장하고 나의 집권 플랜도 주장하고 해가지고 본인이 좀 더 잘해야 돼요. 뜬금없이 이렇게 네. 메시지 던지는 걸로 해서 이른바 이제 우리 안티테제 음. 반대를 그렇죠. 통해 네.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 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게 내부 총질인지 건전한 비판인지 그런 것들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99%. 그리고 대선이 열리면은 대통령 될 가능성도 99%.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은 변수가 있잖아요. 최근 맞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민주당에게 안 좋은 사인과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야 여론조사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좀 파악해서 보고서 좀 올려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더 고착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시했어야죠. 야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지 니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보고 논의해보고 토론해서 나한테 좀 알려줘. 이게 맞지. 자기는 쏙 빼고 야 다른 문제 있나 찾아봐. 야 저기 여론조사 그 40%한데 조사 한번 해봐. 예. 이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을 가능성이 정말 많이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 비명계를 이렇게 내치고 그냥 배제의 정치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지금 본인이 가장 유력하니까 다 품으시면은 눈덩이가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더 더 커지죠. 커지잖아요. 네. 근데 자꾸 눈덩이를 떨어내려고 하는 모습 보인단 말이에요. 음. 그런 것들은 조금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 이재명 바뀌었어요. 뉴 이재명 플랜. 뉴 DJ 플랜 했었잖아요.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야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도 아유 그래 뭐 윤석열 했는데 뭐 이재명하고 더 나빠지겠어? 뭐 이재명 뭐 대통령 될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데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점점 더 폐쇄적이 이재명 된다. 대표에 네. 대한 반감과 비호감이 높아갈 수밖에 없고 반대층은 더 결사적으로 이재명만 아니면 돼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탓을 하시면서 한번 이 상황을 바꿔가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시라.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박진영 원장님이에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어젯밤에 박진영 TV에서 아 그래? 혼자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흥묘백묘. 예. 뉴 이재명 플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 형 거 안 봤어. 아니 그 말을 했거든요. 따르듯이 오늘 보니까 뭐 흥묘백묘, 탈이냐 뭐 이런 얘기 아 했던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 네. 이제 장 소장님 네. 이야기가 따끔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안 나왔을 뿐인데 사실 이제 경제 행보라든가 민생 행보 그다음에 통합 행보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들었고요. 네. 다만 이제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부 총질이냐 건강한 비판이냐라는 부분에서의 가름만은 타져야 되는데 임종석 실장의 비판은 구체적 내용이 너무 없어요. 아니, 너무 그리고 없어요. 이제 임종석 실장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제 귀국을 했고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법원 난입 사태를 두고선 저들의 모습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찾는다 이러면서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된다.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하간 이제 저는 이걸 보면 느꼈던 거는 일단 형식적으로는 아 이분들이 이제 대선의 시즌이라는 게 왔다라는 거를 피부로 체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력 주자들이잖아요, 솔직히. 예. 이 사람들의 저러한 말들이 진정성 있게 들리려면 임종석이나 김경수나 나 이번에 대선 불출마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가야 된다. 바꿔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그래? 저것 때문에 얘기 들어볼까 이러는데 야 이재명 없어지면은 내가 한번 선두 주자로 나서볼까?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네. 노리는 사람들처럼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들 뭐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죠. 네. 다 자기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정치인이 정치적 욕심 가질 수 있다고 봐는데 임종석 실장의 메시지와 김경수 전 지사의 메시지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까? 네, 예, 임종석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임종석 예. 실장은 이재명 대표를 당내 민주주의를 밟는 사람 이런 식의 이제 표현 네. 느낌을 갖고 콕 있고 집어서 얘기했죠. 네, 김경수 네. 지사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증오와 타도, 독선과 오만, 일방주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을 때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냐면 시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두 발언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나름대로 네. 통합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치권 전체가 책임져야 될 독선의 문제, 그다음에 절대적인 이 갈등을 양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에 의한 피해자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지금 이제 갈등의 정치에 가려져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그런 행보들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민주당 쪽 관계자 한번 만났는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나 이재명 대표 한번 면담 신청해가지고 내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안 만나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한번 주선해 볼게요. 아니 뭐 두 사람 만나시죠 한번. 예. 여기서 그게 좀 단독하시고. 예.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선해 상황에서 보수 우파 쪽의 중도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무엇인지 그 근본 기저에는 뭐가 있는 것인지 알아야죠. 예. 그래서 10개의 허들 정도가 있으면 그거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한번 그냥 반대의 입장에서 야, 그 말씀 듣다 얘기를 보니까 해주고 뭔가 장 있잖아요. 소장님이 지금 비책이 있는 것 같아. 몇 가지가. 허들 넘어야 될 그 허들에 넘을 수 있는. 꿰주머니, 복주머니, 그 다 복주머니 이런 게 상식적인 있으신 거죠. 거예요. 네. 다 특별한 거 없어요, 사실은. 아, 비난 주머니가 한 3개 정도 있는 겁니까, 지금? 예. 근데 하여튼 그게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어쨌든 내 탓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권력을 가질수록 남 탓만 하거든요. 윤석열의 비극도 맞아요. 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거잖아요. 음.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의 그러한 리더십과 그러한 정치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없애주는 작업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네. 해야 돼요. 지지층은 대단히 결속돼 있거든. 음. 그런데 어째 중도를 좀 우리가 가져와야 되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살아남기 위해서 극우적 행보를 보이면서 극단적 경쟁을 양산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대응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민주당은 더 크게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되고 네. 사실은 저는 집권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아직 내란이 완벽하게 종식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국민들의 시선은 이미 한 발짝 앞서 나가서 다음 대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크게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 하나만 더 저도 드리고 싶어요. 여쭈면은 그 임종석 실장이나 김경수 지사 이런 워딩이 그 대권 도전이 아니고 당권 도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공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러한 목소리를 낸다고 이재명을 따르는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김경수, 임종석에게 활동 공간을 내어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선 나가려면 뒤 후방 병참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내 그렇죠. 말 잘 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쓴소리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한테 병참 기지 안 맡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본인들은 어쨌든 왜냐면은 두 분 다 실제로 대권 도전 뜻이라는 것들을 주변에 저요? 아니 그 박진영 원장님도 뭐 나가시면 좋겠지만 이 두 네. 분이 있죠. 임종석, 김경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알려져 있기로는 그 뭐 안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것 같아요. 의견을 밝히기에 안 되기 네. 때문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되기 때문에 나온다.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온다는 예. 것은 돈도 별로 안 들 거고 아, 크게 노력도 안 해도 되기 단순 때문에 참여자로. 그래서 예. 저는 이런 식의 메시지만 내는 대선 출마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거의 뭐 차기 대권 주자, 뭐 정권의 2인자 그런 그러한 됐죠. 이미지를 예. 줬었잖아요. 저는 그 사진 한 장이 임종석의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갔을 때 비서실장이 국방부 장관하고 국정원장을 데리고 전방에 가서 본인 선글라스 철모 끼고. 쓰고 선글라스 딱 끼고 딱 이러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어. 얼마나 그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이에요.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쟤 안 되겠네. 견제가 시작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권력을 가졌을 때 더 조심하고 베풀어야 네. 돼요. 그런데 그거를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견제가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종석 실장은 있을 때 잘하지. 왜 지금 와가지고 저러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소장님이 대권 주자의 이미지와 리더십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뭐 철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임종석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될까? 그림이 안 그려져. 그러니까요. 김동연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될까? 그림이 안 그려져. 그런 자신의 비전이 네. 정확하게 페이퍼로 쓰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상으로서 보여야 돼요. 그게 대권 주자예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교훈은 이제 권력을 가졌을 때 좀 성실한 그럼요. 태도가 필요하고 저 반성 우리 많이 했어요. 장성철 수장님 통해서 오늘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 옛날에 진짜 내가 왜 그랬나 하면서 반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